도연이와 아빠는 단둘만의 배낭여행을 꿈꾸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7박 8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의 맛집들 여러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쌀국수와 반미, 해산물 등 과일까지 정말 많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간식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베트남 음식들은 정말 맛있고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매력이 음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볼거리 가득한 베트남의 락기행, 지금부터 도연이와 함께 출발합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무이네. 관광지이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인 곳, 경험하기 어려운 사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최대의 도시 항복판에서 즐기는 자연환경과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봅니다. 이 새끼 잔뜩 있어. 나 잔뜩 있어. 줘봐. 이거 하나 봐. 우리는 호치민 통일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제주도에 가 있는 하연이가 무척 보고 싶어졌습니다. 베트남 현대사의 중심 장소인 통일궁은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와, 날씨 시원하고 좋다. 도연아, 거기서 설명 좀 해봐. 이곳이 바로 베트남. 현재 통일궁은 186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한테 지어졌는데요. 베트남 분단과 전쟁 시절에는 남베트남 대통령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탱크가 통일궁 정문을 치고 들어오면서 1975년에 베트남은 드디어 통일되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업무도 보고 생활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되게 시원하네요, 바람도. 통일궁은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우리 둘 다 너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은 많이 났지만 우리는 통일궁 곳곳을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이곳에서는 통일궁 앞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는데요. 더워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땀이 많이 나네. 피아노와 단수대도 있는 걸 보니 그 당시에도 문화생활을 즐겼나 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극장도 마련되어 있었다. 도서관인가 보다. 제일 좋은 건 역시나 선풍기. 우리는 걸어서 썬민선당, 일명 핑크성당으로 불리우는 곳에 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는 오토바이 사이를 뚫고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꼭 붙잡고 오토바이가 오는 방향, 사람들과 눈빛을 마주치며 조심조심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어렵다던
베트남 길 건너기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길을 건너왔는데 오늘은 미사가 있는 날이라서 외국인들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담장 너머에서 성당 안에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철봉 위에서 누워 쉬시는지요? 길 건너기는 현지인들한테도 어려운 미션인가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해진 발걸음으로 다시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다시 도보로 호치민의 빈 응iem 불교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네요. 역시 사찰답게 스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풍경과 사원은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웅전으로 보면 될까요? 사찰 내부의 불상은 상당히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저 젊은 두 남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 할머니가 헌선년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현이 안 왔어. 여행자 거리 한 카페에서 예약한 슬리핑 버스는 상당히 큰 버스여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 좋아? 무인에는 원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슬리핑 버스는 우리가 예약한 센타라 미라지 리조트에 내려줬습니다. 버기를 타고 리셉션으로 향합니다. 작년에 신축된 리조트였던 만큼 숙소 컨디션은 우와, 굉장히 테라스도 좋았습니다. 있다. 봐봐. 이동할 때마다 버기를 타는 것은 약간 번거롭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우리는 조식을 먹고 리조트 곳곳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망함. 응. 들어가. 맨발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요정의 샘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해? 요정의 샘은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사람들이 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투어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통해 이동하면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파충류 먹으면 이것도 균이 있대. 도마뱀이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안 돼. 움직이지도 않고 일광욕 중인가 보다. 좀만 들어가 봐. 이렇게 약 샘을 20분 정도 걸어 와, 올라가면 여기 이쁘네. 레드 캐년이 나옵니다. 멋있다네. 저기도 멋있다. 아빠 봐. 하나, 둘. 야,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옆으로 그냥 가면 돼. 하도 사람들 많이 다녀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응, 상팔자요. 더우면 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야, 진짜 좋겠다, 야. 아, 이런 데서 살고. 짱이다. 도현이는 불과 반년 만에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맥주를 이만큼 샀습니다. 10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빨 사이는 낍니까? 안 껴. 안 껴요? 그리고 한 2, 30회. 2-30캔 정도 먹어야 돼? 리조트 수영장은 큰 규모였고 유스풀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2층, 3층에는 리조트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피니티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이 넓은 리조트의 규모가 실감납니다. Life has its music, life has its song, life has its music, 3층 인피니티 풀의 상태가 가장 좋아서 life has its music, 도현이는 신이 났습니다. life has its songs of 찍어가지고 우리 지금 손잡고 다니는 그것도 2023 그거 찍으려고 또 응. 다 알아가지고. 두 분이 손붙잡고 걷는 모습이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틀 연속 복회거리에서 해산물을 먹고 돌아오는 길. 나는 그렇게 조금씩 준비해서 뭐라고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대? 안 급했다고. 우리는 아침부터 서둘러서 그랩을 타고 피싱 빌리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에서 나온 해산물을 바로 좌판을 깔고 즉석 어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의 시각은 오전 6시 30분. 어시장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격렬한 흥정은 없었지만 이들의 삶을 아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관리되지 않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는데요. 우리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었죠. 이곳은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게 뭐야? 무인의 레드 샌들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모래사막인 이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기로 합니다. 도로 위를 저렇게 걷고 있는 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자.
아침부터 움직인 도연이가 피곤한 모양입니다. 안 먹는다고? 사과를 주고.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리나라와 같이 편리하고 깔끔했습니다. 서머셋 챈슬러 레지던스는 객실이 깨끗하고 방이 3개이고 욕실이 2개여서 대가족이 다니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뭐 한 대여섯 명이 와도 잘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치? 한 대여섯 명이 와도 다 쓸 수 있겠어. 내 놈이 스쿼트가 화장실 2개라고. 우리는 퇴근 시간 호치민 거리를 걸어 이번 여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도연이와 할아버지는 호텔에, 저는 엄마랑 둘이 나왔습니다. 사이공 동식물원은 베트남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나들이 장소인가 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크기의 이구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 대왕 이구아나. 저 나무에도, 이 나무에도 잔뜩 있어. 이야, 배공이네. 새끼 배공 같잖아. 지금 배가 이렇게. 쳐다 째려본다. 옆집 아저씨 머리 새를 다시 만났습니다. 초원의 청소부 대머리 황새입니다. 황새계의 독수리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 최대 도시 한복판에 이런 식물원과 동물원이 있는 것은 참 놀라웠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이렇게 다 비어있지? 하나도 없어? 거의 없는데? 와, 그래도 후끈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올라오니까 시원하네. 오 시원하다. 얼마야? 이거 한 사람당 2,000원입니다. 하연이가 좋아하는 기린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연아, 좋아하지? 사탕수수 맛있어? 오늘도 운이 좋았습니다. 서슴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군요. 숙소를 향해 걷다가 우연히 들른 역사박물관. 베트남은 불교 국가죠.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어와서 이건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 같은데?
여기는 베트남 역사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3만원. 아니 3만동. 지금의 대도시로 발전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서부터 고대 문명이 발생한 것은 우연은 아니겠죠. 전시되어 있는 고대 유물들은 우리나라의 것들과 그리 다르지 봐봐 않았습니다. 도현아 이리 와봐. 완전 대박이야. 30층이라. 오. 와 대박이지. 여기 물이 갈색이야. 야, 물이 강동물이야. 저기 계시나요? 계셔요. 네 나오세요. 왜요? 아 거기 그냥 주무실 건가요? 아니요. 더워요 여기. 더워요. 이 좋은 풍경 위에서 우리는 고스톱판을 펼칩니다.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뭐야? 어이 뭐 그런 거 참. 그런 거 나. 먹을 것도 봐. 에이. 응, 봐봐. 비를 치장내놓으라니까 아니고 둘이 짰나? 비를 막더니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한 마리 갖고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참나. 그냥 하나 내주고 야 하도 좋다고. 아니 커피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네. 아이 비를 한 마리 갖고 막 이 시부들은 몸이 안 좋은 할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시고 우리는 세 명이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손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벤탄 시장보다 흥정 레벨이 약간 낮은 사이공 스퀘어로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흥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벤탄 시장도 들렸습니다. 시장 옆 노점 아주머니한테 먹은 망고스틴과 망고는 정말 맛있었고요. 시장 내부에 있는 과일들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망고를 깎아서 담아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서비스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워터버스를 타기 위해 박당 워터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9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진짜 가야지. 저배야 뒤에 엄마 봐봐. 그동안 계속 꿈꿔왔던 도연이와의 배낭여행. 처음으로 해외에서 부모님과 일주일 이상 머물렀던 여행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다녀도 즐거움이 가득한 베트남 호치민과 무이네. 우리 가족에게 항상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